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에는 홍선아라는 18세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선아의 아버님이 타계하자 선아의 집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어느 시골 마을로 팔리듯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굴 한번 못 보고 혼인한 서방은 병이 깊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시집 온 첫날부터 서방의 병수발을 해야 했지요. 그렇게 시집 온 지 3년도 안 돼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떠나고 뒤를 이어 곧 서방까지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21살의 젊은 과부가 되고 말았지요. 선아는 혼인은 하였으나 서방이 병이 깊어 아직 사내 경험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아의 집에는 새로 들어온 대봉이라는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지요. 대봉이는 키도 크고 무척 건장하였는데 힘도 장사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빨랐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대봉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오전에 모두 마친 대봉이가 점심밥을 먹자마자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하도 덥다 보니 대봉이는 잠결에 옷을 벗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벗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때마침 선아가 대봉이에게 시킬 것이 있었습니다. 대봉아, 이리 와 보거라. 선아는 대봉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얘가 불러도 왜 대답이 없는 것이야. 대봉이를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자 선아는 대봉이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대봉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선아는 당혹스러워 재빨리 돌아 나왔답니다. 그리고 얼른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선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애고머니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건 대낮에 저러고 잔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언뜻 본 대봉이의 것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절구대 하나 세워놓은 것만 같았지요. 사내의 것을 처음 본 선아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무척 빨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호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사내 경험도 없는 데다 이미 자신은 홀로 사는 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선아는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경험이 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였지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으니 살짝 한번 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선아는 부엌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봉이 방으로 향했지요. 대봉이 방 앞에 선 선아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선아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대봉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시커먼 절구대 하나가 꼿꼿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것이 사람의 것이라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구만. 사람들은 저리 큰 것으로 어찌 일을 치른단 말이요? 선아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후다닥 방으로 돌아왔지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선아는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선아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대봉이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대봉이는 머슴이다 보니 선아는 애써 잊으려 하였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날을 샌 선아는 아침 일찍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이 엄마 있어요. 선아가 부르는 소리에 순이 엄마는 부엌에서 얼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이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신가요?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순이 엄마의 손에는 커다란 절구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절구대를 본 선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얼굴이 벌겋습니다요. 아니, 잠시 대봉이 생각이 나서요. 아니, 대봉이 생각이라니요. 순간 말을 잘못 뱉은 선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대봉이가 이곳에 왔나 찾으러 온 것이요. 선아는 얼른 둘러대고 순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다가 말도 못 꺼내고 돌아 나온 것이었지요. 선아는 이제 절구때만 봐도 대봉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아무리 사내 경험이 없기로서니 생각할 게 따로 있지. 선아는 대봉이 생각을 지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선아는 물레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순인애에게 부탁하려던 공물을 찌으려 직접 찾아간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물레방앗간에 있는 방아를 보자 또 대봉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절구가 내려와 방아를 찌을 때마다 대봉이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여기도 대봉이 저기도 대봉이. 어쩌자고 자꾸 내 눈에는 대봉이만 보이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 선아도 참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온통 대봉이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고심 끝에 대봉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어라 마님. 오늘은 점심 먹고 읍내장에 가서 무명천 세필만 사오고 주막에 들러 술도 한잔하고 오너라. 그리고 늦더라도 날 꼭 깨워야 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점심때가 되니 점심을 먹은 대봉이가 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꼬박 하룻거리를 점심때 보냈으니 대봉이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무명천도 사고 술도 한잔한 대봉이가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무명천을 사왔습니다요. 대봉이가 마님을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헌데 늦더라도 깨워달라는 말에 대봉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안방에 들어서니 마님은 자고 있었습니다. 헌데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이었지요. 못 볼 것을 봐버린 대봉이는 다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늦더라도 꼭 깨워달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봉이는 마님에게 다가가 마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마님 지왔습니다요. 그런데도 마님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마님의 살결은 무척 희고 고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깨끗한 속살을 처음 본 대봉이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어딘가로 쏠리는 것이었지요. 술 기운까지 오른 대봉이는 어느새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봉이가 뜨거운 열기를 남기고 돌아가자 선아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이부자리에는 선홍빛 장미 한 송이도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선아는 대봉이만 보아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도 너무 생생했지요. 하지만 대봉이는 선아를 보아도 아무런 내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대봉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요. 아니, 대봉이는 기억을 못하는 것이야. 어째 나만 설레고 쑥스럽고 한 것이야. 그렇게 선아는 대봉이만 보면 얼굴이 붉어져 피해 다녔습니다. 대봉이가 뭐라도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대봉이는 아무 표현이 없다 보니 선아만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지요. 대봉이가 기억하면서도 내색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술기운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선아의 마음은 온통 대봉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대봉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날 밤 일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든 게 궁금하고 궁금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대봉이 눈치만 보던 선아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대봉이를 다시 한 번 더 떠보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선아는 대봉이가 돌아오기 전에 대봉이 방에 술상을 봐 놓았답니다.
그러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대봉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아니 웬 술상이여, 웬 떡이람. 대봉이는 앉자마자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술을 단숨에 들이킨 대봉이가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지요. 그렇게 소피를 보고 오던 대봉이는 마당에 떨어져 있는 마님의 옷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옷을 주워 안방으로 찾아갔지요. 마님, 주무세요.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봉이는 마님의 옷을 들고 안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실오라기도 하나 없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대봉이는 또 술기운에 사내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대봉이가 돌아가자 선아는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황홀감은 2배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도 대봉이는 평소와 또 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라. 어젯밤일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대봉이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는 대봉이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선아는 자신을 여인으로 만들어준 대봉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제야 진정 대봉이를 통해서 여인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선아는 대봉이가 생각이 날 때마다 대봉이 방의 술상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옷을 떨어뜨려 놓으면 대봉이는 어김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사내가 되는 것이었지요. 대봉이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선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봉이만 있으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아는 대봉이에게 닭도 잡아주고 고깃국도 끓여주었습니다. 대봉이가 맛있게 잘 먹는 것만 봐도 선아는 기분이 좋았지요. 선아는 지금까지 어떤 사내에게도 마음을 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한테도 마음을 주진 못했었지요. 그런데 대봉이는 달랐습니다.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말이 머슴이지 선아에게는 서방님 이상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대봉이만 보아도 선아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제야 처녀 같은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갖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선아는 대봉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아의 삶은 행복해도 너무 행복하였지요. 이곳에 대봉이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대봉이라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관병들과 사병들이 들이닥쳐 대봉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번뜩 대봉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로, 그런데 대봉이는 왜 찾으시는 게요? 그건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어. 허나 대봉이는 중죄인이어서 대봉이가 있는 곳을 대시오. 아마도 장에 갔을 것이요. 괭이가 부러져 괭이자루 사러 간다고 나갔소이다. 틀림없어. 만에 하나 대봉이를 숨기려다 들통나면 그때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오. 사병들은 겁을 잔뜩 주고 장터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서둘러 밭으로 뛰어갔지요.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오도록 선아는 달리고 달렸습니다. 어서 대봉이를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밭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선아는 대봉이를 불렸습니다. 아니 마님께서 어떻게 밖까지 오셨어라? 대봉아, 큰일이다. 관병들이 들이닥쳐 너를 찾더구나. 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선아의 이야기를 대봉이는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봉아,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대봉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내 할 일이 생겼으니 당분간 집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아니, 대봉아, 그게 무슨 말이더냐? 나는 너밖에는 없단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마님이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일을 해결하고 마님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대봉이는 마님을 버락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깜짝 놀랐지요.
대봉이가 술도 안 했는데 마님을 끌어안으니 선화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선화도 대봉이를 힘껏 안았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으니 두 사람은 있는 힘껏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포옹을 마친 대봉이는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 대봉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화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마음 주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 쫓기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떠나는 대봉이를 보며 선화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렸지요. 그렇게 대봉이를 떠나보내고 눈이 퉁퉁 부어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는 관병들과 사병들이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봉이를 어디에 숨기고 오는 것이오? 어서 대봉이를 내놓으시오. 숨기다니요. 나는 대봉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오. 여봐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인연을 관으로 압송하거라. 사병들은 선화를 관하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초를 시작하였지요. 대봉이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내년에 사지가 찢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서 대봉이 있는 곳을 대거라. 정말 모른다 하지 않았소. 어찌 내게 이리 모질게 구는 것이요. 여봐라, 인연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들거라. 그리하여 관하에서는 선화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화는 문초를 받다가 기절하기를 수차례나 반복하였지요. 사지가 찢기는 한이 있어도 선화는 대봉이를 지킬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대봉이는 한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을 지나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지요. 누이시오. 봄에 피는 수선화. 그러자 대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이장수. 별일 없었나 박장수. 자네가 용안대군의 사병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병판대감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네.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장수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잠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숨어있는 곳까지 사병들이 찾아왔더군. 그러니 이곳도 발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네. 그렇지 않아도 병판대감께서도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네. 용안대군이 주상을 당장이라도 하야시킬 기세라네. 이제 자네도 왔으니 이를 서둘러 처리하세. 대봉이는 특수임무를 전담하는 부대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과 모든 관을 장악한 용안대군이 임금에게 하야할 것을 요구했지요. 그러자 임금은 유일한 충신인 병판을 불러 용안대군의 약점을 찾으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병판은 특수임무만을 전담하는 장수들을 불러 용안대군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지요. 포도청과 한성부 의정부 사원부까지 죄다 용안대군의 손에 있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곳은 병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명으로 병판은 장수들로 구성된 특수반을 만든 것이었지요. 역모를 입증할 만한 증자를 찾아야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아직 증자를 찾지 못했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이장수. 우선 내가 10명을 데리고 가서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유인할 테니 자네가 용안대군의 처소로 들어가 증자를 찾아보면 어떻겠나. 만에 하나 용안대군의 집에서 증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병판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허나 시기를 놓치면 우리 모두 어차피 참수를 면치 못할 것이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모험을 걸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장수 말을 들어보니 자네 말이 맞네. 시기를 놓쳐 목이 떨어지느니 모험을 한번 걸어보세나. 그럼 언제가 좋겠나? 앞으로 3일 후면 칠흑같이 어두운 개기월식이 있네. 이때가 가장 좋을 듯하네. 알았네. 그럼 내 병판께 보고하겠네. 그리하여 박장수와 대봉이 이장수는 특수임무 장수들을 각각 10명씩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대봉이는 10명을 데리고 용안대군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고 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박장수와 10명의 장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개기월식이 시작되어 달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빛이 모두 사라지자 대봉이와 장수들은 일제히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안대군의 집에는 수백 명도 넘는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배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용안대군의 사병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병들이 쓰러지고 달빛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봉이조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유인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퇴하는 검객들을 용안대군의 사병들은 살려보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용안대군의 모든 사병들이 동원되어 대봉이조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장수가 이끄는 조가 용안대군의 집으로 침투해 들어갔지요. 박장수는 용안대군의 호위무사들을 제압하고 용안대군을 포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아무리 찾아도 증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장수는 용안대군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용안대군, 영모를 모의한 문서를 내놓으시오. 내 놈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하였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냐. 내 놈들이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어차피 우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요. 그러니 목숨 따위로 우릴 겁박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어느새 용안대군의 사병들을 따돌린 대봉이가 들어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요. 대봉이의 눈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용안대군도 겁을 잔뜩 먹는 눈치였지요. 용안대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파악한 대봉이는 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려칠 것만 같았지요. 알았다. 멈추거라. 겁먹은 용안대군은 영모에 가담한 연판장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연판장은 병풍 속 그림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자를 찾았으니 어서 병판께 기별을 하시오, 박장수. 그리고 용안대군을 포박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어느새 용안대군의 사병들 수백 명이 달려와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명으로 수백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이었지요. 사면초가에 빠진 대봉이와 박장수 그리고 20명의 장수들은 서로를 등지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20명의 장수들이 용안대군 수백의 사병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병판이 수천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끌고 온 것이었지요. 병판도 목숨을 걸고 이판사판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행히도 증자를 손에 넣은 덕분에 용안대군을 추포하여 그 죄값을 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잡아들일 수가 있었지요. 그리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대봉이와 박장수는 장수에서 장군으로 특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완수한 대봉이는 말을 타고 선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 대봉이도 선화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대봉이가 술은 먹었지만 선화와의 일은 모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자신은 쫓기고 있는 몸이다 보니 선화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화에게 달려가는 대봉이의 가슴은 뛰고 또 뛰었답니다. 그리고 대봉이는 선화를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그대를 사랑하오. 그러니 나와 혼인합시다. 대봉이는 이런저런 할 말을 생각하며 신나게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 선화의 집에 도착한 대봉이는 선화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에는 선화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봉이는 옆집 순이네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마님이 안 보이는데 마님은 어디를 가신 게요? 아이고 대봉이 아닌가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아, 말도 말게 관아에서 마님을 잡아가서는 아직도 풀어주지를 않고 있다네. 대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인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말 타고 관아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관아까지 말 타고 들어간 대봉이는 선아를 찾았습니다. 아니, 내 놈은 웬 놈이냐? 웬 놈이길래 감히 관아까지 쳐들어오는 것이냐? 이곳에 선하 여인이 있다 들었다. 선하 여인을 어찌 잡아다 가둔 것이냐? 내 놈이 무엇이길래 그 여인을 찾는 것이냐? 당장 내놓거라. 아니, 이놈이 무례하기 짝이었구나. 여봐라, 이자를 추포하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 관졸들이 대봉이를 추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들은 죄가 없으니 물러거라. 나는 병조의 이영 장군이다. 날 막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리겠다. 그러자 관졸들이 쫄아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안대군의 사병들은 이미 한양 소식을 듣고 모두 내빼고 없는 것이었지요. 아니, 자네가 이영 장군이라는 것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 내 놈도 내가 추포할 것이다. 영모의 가담한 죄로 당장 목을 베어도 시원찮으니 어서 선하 여인부터 내놓거라. 대봉의 서슬퍼런 검을 본 사또도 오금이 저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안대군의 사병들이 찾아와 협조를 해준 것뿐인데 대역죄인으로 몰릴 판이었지요. 나는 용안대군의 패거리가 아니요. 단지 사병들이 찾아와 겁박을 하니 협조를 해준 것뿐이요. 내 놈이 대역죄인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터. 그러니 어서 죄 없는 선하 여인부터 꺼내오거라. 그러자 사또는 관졸들과 같이 옥사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봉이도 옥사로 따라갔지요. 그렇게 옥사로 찾아간 대봉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초를 너무 심하게 당해 선아는 초주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밥과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아 선아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선아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서 가서 의원을 데려오너라. 관졸들은 대봉이 말에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원이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마님을 살펴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쯧쯧 틀렸어. 너무 늦었소이다. 아니, 너무 늦다니 그게 무슨 말이여. 너무 문초를 심하게 받은 데다 먹지를 못했으니 살아날 가망이 없소이다. 아니되어 반드시 살려야만 하오. 어떻게 살릴 방도가 없겠소. 나 같은 시골 의원들은 이게 한계요. 궁궐에 있는 어이들이라면 모를까. 방금 어이라 했소. 어이들은 일반 시중에 없는 특별한 약재들을 가지고 있어. 나라님만을 위한 아주 귀한 약재들이요. 그렇담 내가 올 때까지 예서 이분을 치료하고 계시오. 내 반드시 어이를 데리고 오리다. 그리하여 대봉이는 선아를 관아에 안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말 타고 곧바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대봉이의 사정을 들은 병파는 서둘러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주저없이 어이를 내주었지요. 그리하여 대봉이는 어이를 말에 태우고 다시 선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선아를 살펴보던 어이는 가져온 약재를 선아의 입에 떨어뜨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이는 선아의 옷을 벗기고 수십 군데에 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침을 놨다 뺐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어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다시 동이 뜰 때까지 어이는 침을 계속 놓았습니다. 밤새도록 어이는 선아를 붙들고 치료를 하였지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소. 허니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소. 그 말에 대봉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좋아했으면서 좋아한단 말도 한 번 못했고, 사랑했으면서 사랑한단 말도 한 번 못했었지요. 어이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달렸다 하니 대봉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대봉이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가는 선아를 대봉이는 절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봉이는 선아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였지요. 어찌나 울어댔는지 대봉이의 눈물은
흐르고 흘러 선아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은 입속으로 흘러들어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이가 다시 선아를 진맥해 보았습니다. 맥박이 살아나고 있소이다. 꺼질듯 희미하던 맥박이 점차 빨라지고 있소. 어이의 말에 대봉이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늘을 날 것만 같았지요. 선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더 지나니 선아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날 알아보시겠소? 선아는 대봉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날 몰라보시겠소? 대봉이가 재차 물어봐도 선아는 대봉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주변 인식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몸은 살아났으나 정신까진 돌아오지 못한 것 같소이다. 어이의 말에 대봉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하면 정신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요. 심장은 다시 뛰게 하였으나 나간 혼은 돌아오질 못했소. 그러니 앞으로 백치가 되어 누워서 살게 될 것이요. 만에 하나 혼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적이요. 대봉이는 다시 선아를 붙들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백치가 된 선아에게 미안하고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것이었지요. 대봉이는 선아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는 있으나 의식이 없는 선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대봉이는 장군의 직을 버리고 나와 선아의 집에서 선아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아에게 밥도 챙겨 먹이고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 주었지요. 그리고 팔다리 어깨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맨발로 마당에서 걸음걸이 연습도 시켜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봉이는 선아의 발을 매일 씻겨주고 주물러 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대봉이는 선아를 업고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뒤에서 웬 여인이 대봉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대봉이는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대봉이는 다시 선아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웬 여인이 또 따라 부르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대봉이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혹시나 해서 대봉이는 선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선아가 대봉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눈이 휘둥그레진 대봉이의 눈에는 눈물이 흠뻑 맺히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돌아오신 게요? 이신지는 모르오나 제겐 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까지 하는 선아를 본 대봉이는 선아를 벌아 가났습니다.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지요. 선아의 기억은 돌아오지 못했으나 정신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대봉이가 자신을 업고 불러주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선아도 대봉이가 자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선아는 점점 정신이 맑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걷기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단지 기억만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아에게 대봉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도 대봉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지요. 과거의 기억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사랑하오.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대봉이의 말을 들은 선화의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대봉님의 깊고 깊은 사랑은 제겐 너무 과분합니다. 하지만 대봉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대봉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의 언약을 하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한시도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답니다. 아, 저 대봉이가 머슴이 아니라 장군이었다는 것이야. 아, 그것이 참말이요? 아, 그렇다니깐. 그런디 대봉이 물건이 절구대만 해서 이름도 대봉이라는 것이야. 아니, 뭐셔? 그런데 처음인데 절구대만한 것을 넣었다고? 아, 그렇다니깐. 마님이 하루 종일 대봉이한테만 붙어있는 것 보면 모르겠어. 오메 시상에 참말로. 절구대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잉? 옛날 강원도 골짜기 깊고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 살아 돌아오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여인들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을의 사내란 나이든 박영감 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이 집 저 집 다니며 힘들고 굳은 일을 해주곤 하였답니다. 그 나이에 마을 힘든 일은 다 하고 다니는데 힘들진 않소? 어쩌겠나. 장정들이 모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영감이라도 남아있으니 다행이요. 영감마저 없었다면 여인들끼리 어찌 살 수가 있었겠소. 박영감 부인은 박영감이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감마저 없었다면 험한 산골 마을에서 여인들만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보 영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좀 안 되겠소? 아, 그것이 말이요. 나도 잘하고는 싶은데 서지를 않으니 방도가 없는 것 아니겠소.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진 박영감은 사내 구실을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영감님, 저희 집 굴뚝이 막혔는지 연기가 빠지질 않습니다요. 그러니 영감께서 한번 봐주시어요. 마을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난 풍산댁이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알겠소. 내 곳 가서 한번 보리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급한 일을 마치고 풍산댁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굴뚝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아궁이 깊숙이 재가 수북히 쌓여 연기가 빠져나가질 못하는 것이었지요. 구멍이 막혀서 연기가 안 나가는 것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수북히 쌓인 재를 긁어내야 하는데 나는 몸집이 커서 못 들어가니 풍산댁이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소이다. 그리하여 풍산댁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허연 속살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풍산댁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는데 마치 잘 빚어놓은 도자기와 같았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박영감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도리는 태연하게 낮잠만 자는 것이었지요. 에고,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먼. 방금 뭐라 하셨나요? 아니요, 혼잣말이요. 어서 들어가 재나 긁어보시구려. 그러자 풍산댁이 허리를 숙이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는 박영감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었지요. 에휴, 이럴 때 이놈이 제 역할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좋았을꼬. 아깝다, 아까워. 반려만 있으면 뭐하노. 이럴 때 써먹을 수도 없는데, 에휴. 박영감이 사내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마을 과부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사내가 없다 보니 과부들도 박영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의 부인도 밤마다 허벅지만 꼬집고 있다는 것을 과부들도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궁이 속의 재를 모두 긁어내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박영감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요. 아니 그런데 천정에서 풍산댁의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던 풍산댁의 뒷모습이 눈에 선한 것이었지요. 그림의 떡이 따로 없구나, 에휴. 아니 무엇이 그림의 떡이란 말이요. 아, 갑자기 떡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요. 그럼 내일은 떡이나 해 먹읍시다. 뭐 그리 해보시오. 그 떡이 그 맛이나 날런지, 에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것이었지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박영감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벼락을 맞고 의식을 잃었던 박영감이 사흘이 지나서야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꼬박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박영감이 깨어나 보니 무척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먹을 것부터 찾았지요. 박영감은 산딸기며 약초로 보이는 것들을 사정없이 따먹고 캐먹었습니다. 그래도 허기가 가시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만치서 늑대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에고,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벼락 맞고 늑대에게 잡혀먹는 꼴이라니 무슨 놈의 팔자가 이리 개만도 못하단 말이냐. 그렇게 박영감은 겁먹고 팔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쏜살같이 달려와 박영감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은 눈을 질끈 감고 엇떨결에 두 손을 쭉 뻗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박영감의 두 손에는 늑대의 목덜미가 잡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깜짝 놀란 박영감의 두 손에는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목이 뚝하고 부러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여. 늑대가 내게 와서 목이 부러지다니. 이놈이 내게 와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보구만. 박영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배고픈데 늑대를 잡았으니 박영감은 그 자리서 늑대를 먹어 치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앉은 자리서 늑대 한 마리를 다 먹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배가 부른 박영감은 늑대 가죽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딜 갔다 이제 온 것이요? 아, 그게 말이요. 벼락 맞아서 이제 온 것이요. 아니 벼락 맞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멀쩡하단 말이요. 아, 그야 낸들 알겠소. 그런데 늑대 가죽은 어디서 주운 것이요? 주운 것이라니요. 주운 게 아니라 내가 잡은 것이요. 어디서 뻥치시오. 아랫도리도 못 세우는 양반이 무슨 늑대식이나 잡는단 말이요. 부인은 박영감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박영감도 자신이 늑대를 잡았다고는 생각지 않았지요. 그저 늑대가 달려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안성댁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영감님,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 하는데 오셔서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어허, 벌써 그놈이 새끼를 낳는단 말이요. 알겠소. 내 곧 가보리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안성댁집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러자 돼지우리에 있는 어미 돼지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영감이 말했지요. 마른 집하고 따뜻한 물 좀 가져오시오. 그러지요. 그리하여 마른 집과 더운 물을 준비하고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새끼가 나오질 않자 어미 돼지가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오라는 새끼는 안 나오고 똥만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박영감과 안성댁은 돼지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박영감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서들 나오거라. 부지런히들 나오거라. 그렇게 한참 만에야 돼지 새끼 12마리가 모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더운 물로 닦아주고 마른 짚에 새끼 돼지들을 올려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감님. 고생은요. 그나저나 안성댁한테서 돼지똥 냄새가 풀풀 나는구려. 박영감님도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씻으시지요. 아니요, 먼저 씻으시오. 그럼 같이 씻으시지요. 그리 해도 괜찮겠소. 뭐 어차피 영감님은 그게 안 되니 상관없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동시에 옷을 벗고 우물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을 뿌려주며 돼지 똥물을 씻어주었지요. 아니 그런데 박영감이 안성댁의 알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온몸이 짜릿해지면서 혈류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니, 왜 그러시오? 안영감님 아랫도리가 이를 어쩌면 좋아. 어쩜 이렇게 실하고 큰 것이여. 안성댁말에 박영감은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빨래 방망이만한 게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면을 향해 꼿꼿이 서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어느새 안성댁은 박영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똥물이라도 먼저 닦아야 하지 않겠소? 아니 지금 똥물이 문제요? 떡 본 김에 얼른 일을 봐야지요. 그것이 또 언제 고개를 숙일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방으로 끌려간 박영감은 결국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사내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안성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안성댁. 일을 치르다 말고 자는 것은 또 무슨 경우요? 박영감은 안성댁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성댁은 일어날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내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구먼. 일 치르다 말고 자는 것은 또 처음일세. 박영감은 투덜거리며 안성댁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성댁은 다음 날이 되었어야 눈을 뜨는 것이었지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구나. 어제는 꼭 죽는 줄만 알았구만. 내 살다 일이 크고 센 것은 또 처음이구먼. 두 번만 하면 제명에 못 죽겠어. 안성댁은 박영감 이것에 기절을 하고만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것도 있지만 안성댁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안성댁은 좋았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간 것만 같았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찝찝했지만 기분은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푹 자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다음날 날이 밝자 온 동네 과부들이 죄다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게들 어서 줄들 서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내가 1번일세. 아, 안성댁은 어제 했담서. 그럼 그 다음에 온 내가 1번이지. 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제. 그러니 내가 1번이 맞구먼. 과부들이 죄다 몰려와 순서를 정하며 싸우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박영감의 부인이 나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난리들이람? 어찌 우리 집에 죄다 몰려든 것이란 말이요? 아니 부인은 어찌 혼자만 차지하려 이를 감춘단 말이여. 마을의 사내들이 씨가 말랐으니 이제 박영감은 마을에서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여? 박영감 부인은 과부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뭐 이미 공공이 아니여. 그제는 풍산댁이 어제는 안성댁이 불러가더이다. 그러니 이미 공공이 된 게 아니겠소. 박영감 부인의 말이 끝나자 안성댁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비 뽑기로 순서를 정하겠소. 박영감 부인도 줄을 서시구려. 그러니 오늘 이후로 누구도 토 달면 아니 돼요. 그래서 산골마을 과부들과 박영감 부인은 제비 뽑기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순서가 모두 정해졌지요. 1번은 풍산댁이 되고 2번은 안성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박영감 부인은 꼴찌가 되었지요.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다음 날부터 박영감은 순서대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산댁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박영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박영감만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일하다 말고 잠은 자는 것이 유행이여 뭐요? 어찌 하나같이 중간에 잠을 자는 것이요? 에휴. 풍산댁도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 과부들도 죄다 중간에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아따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이 마을 과부들은 어찌 하나같이 예의가 없단 말이여. 에휴. 그렇게 순서를 모두 마친 박영감이 밤이 되자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 차례요. 아니, 못이 내 차례란 말이요. 일단 이리 와 보시오. 박영감은 부인에게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중간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지요.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았던 부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마을 과부들에게 죄다 이 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요? 부인이 순서를 정해서 내게 알려준 것 아니었소. 아이고, 내 속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소. 난 부인이 말한 순서대로만 다녔을 뿐이요. 아이고, 속 터져. 내가 이런 것이란 것을 알았으면 그리 했겠소, 이 양반아. 그날 밤 박영감의 끄댕이가 나만하질 않았답니다. 다음날 머리털이 반이나 뽑힌 박영감이 일하러 집을 나왔는데 풍산댁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순서대로 한 바퀴 돌았으니 다시 1번부터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털이 안 보이시오. 남은 머리까지 죄다 뽑히란 말이요. 아니, 어찌 머리털이 뽑힌단 말이요. 아, 그거야 부인에게 물어보시오. 내 머리털을 이리 만든 사람이 부인이니. 아니, 이제 영감님은 마을 공공의 것인데 어찌 부인이 머리털을 뽑는단 말이요. 네, 당장 찾아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 아서요. 그러다 내가 죽소.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박영감은 마을의 과부들을 말리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감의 것을 맛본 과부들이 죄다 모여 가만 있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이러다가 자칫 부인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부인 몰래 다시 순서대로 돌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과부들이 죄다 중간에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아니, 불렀으면 끝날 때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지. 중간에 자는 것은 무슨 경우요? 항상 기분이 좋다마는구먼. 에휴. 그렇게 또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만 빼고 그러고 다니니 좋소? 박영감의 부인은 또 박영감의 머리털을 잡아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영감의 머리털은 한 올도 남아있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또다시 과부들이 찾아오고 또 집으로 들어가면 부인에게 머리털을 뜯기거나 멱살을 잡히니 박영감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마을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찾아오는 과부들도 머리털을 뽑아대는 부인도 없으니 세상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것이 신선이지. 신선이 따로 있나? 재밌는 이야기 박영감 편 재미있었나요? 그럼 바로 재밌는 이야기 박영감 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산으로 들어간 박영감은 신간이 너무 편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살맛이 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신간 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오두막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늑대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이었죠. 늑대들은 박영감을 둘러싸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박영감 손에 죽은 늑대 때문에 박영감에게 복수하러 온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겁을 잔뜩 먹는 것이었습니다. 에휴, 오늘은 정말로 내 제삿날이구나.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차라리 부인에게 머리채 뜯기고 멱살 잡히는 게 낫지. 이게 뭐람? 박영감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이 박영감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은 눈 감고 팔을 휘둘렀는데 박영감의 팔에 맞은 늑대가 퍽 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도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람? 내 손에 늑대가 죽다니. 박영감은 다시 달려드는 늑대를 발로 차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늑대가 심리는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박영감은 늑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늑대에게 주먹을 휘두르니 늑대가 날아가 나무 꼭대기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더욱 신이 난 박영감은 늑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날리고 사정없이 손과 발을 날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늑대들이 이리저리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여? 이렇게나 재밌을 수가 있다니. 박영감의 괴력에 겁먹은 늑대들이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어디들 가느냐? 이리 오거라. 이미 기분이 째진 박영감은 달아나는 늑대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영감이 늑대들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달아나는 늑대들도 박영감에게 잡혀 죽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늑대들은 박영감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정말 별일일세. 내게 언제 이런 괴력이 생긴 것이요? 박영감이 하도 신기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벼락 맞은 다음부터 아랫도리가 방망이처럼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벼락 맞은으로 이런 괴력이 생긴 것이요? 몸에 참말로 이런 일도 다 있단가? 그러고 보니 과부들도 중간에 잠을 잔 것이 아니구만. 맞아, 그런 것이야. 내 물건에 기절을 해버린 것이야. 그제서야 박영감은 과부들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박영감은 자신의 능력을 얼른 부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잡은 늑대들을 죄다 어깨에 둘러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가던 박영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박영감은 더욱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집들은 죄다 불타고 있고 부인과 과부들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불이 크게 난 것이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죄다 어디로 간 것이야? 마을에는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박영감은 이리저리 부인과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영감은 집들의 불을 끄기 시작하였지요. 우물에서 물을 퍼다 쫙쫙 끼얹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척 빠른 속도로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 퍼나르다 보니 어느새 집들의 불이 모두 꺼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불을 죄다 끄고 나니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자 박영감은 산을 내려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저 멀리서 웬 이상한 갑옷을 입은 왜군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또 웬 군사들이요? 그런데 어찌 안악들을 죄다 잡아간단 말이요? 수십 명이나 되어 보이는 왜군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을 본 박영감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 어찌해야 하나? 나는 혼자고 적들은 수십 명이나 되는데. 박영감은 겁이 났지만 늑대 무리를 때려잡은 생각에 용기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왜군 병사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무척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왜군 병사들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자 왜군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것은 조선의 귀신인가? 실로 무섭기 그지없구나. 왜군 병사들의 눈에는 박영감이 귀신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불 끄느라 온몸이 새까맣게 재로 물든 탓에
인간 같지가 않았지요. 왜군 병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서 총도 겨누어 보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커먼 것이 무척 빠른 데다 잡히면 하늘 높이 날아가니 남은 병사들은 잔뜩 겁먹고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왜군 병사들이 날아가거나 달아나서 모두 없어지자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마을 사람들이 죄다 자고 있는 것이었죠. 아이고, 이건 또 뭔 일이람. 어째 하나 얘기라면 하나가 또 생기고 일이 끊이질 않는구먼. 박영감은 투덜대며 마을 사람들을 마을로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에 10명씩 들어도 거뜬하였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죄다 나르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박영감은 개울가로 가서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었답니다. 그리고 목욕도 깨끗이 하였지요. 그렇게 목욕을 마친 박영감은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게들, 시커먼 귀신이 나타나 왜군 병사들을 때려잡는 것을 보았는가? 아, 그럼 보았지. 그 바람에 나도 기절을 하고 말았구먼.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박영감은 우쭐하여 그 귀신이 자기라고 말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너무 못생겨서 꿈에 나타날까 무섭더구만. 안성댁말에 박영감은 우쭐했던 어깨가 쏙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치거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리고 박영감은 불난집을 수리해주고 마을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을은 다시 깨끗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왜군 병사들은 다시는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조선 귀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공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나라의 전쟁통에도 강원도 깊은산 골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감, 그동안 내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영감을 나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소이다. 그러니 마을의 과부들과도 정을 나누시구려. 이부자리를 깔고 부인이 박영감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말하고 또 머리를 쥐뜯는 것은 아니요. 뭐, 내 속은 상하겠지만 과부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들도 불쌍하게 된 것이 아니겠소. 그리하여 박영감은 순서대로 다시 돌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항상 꼴찌가 되었지요. 허나 부인도 더 이상 박영감의 머리털을 뽑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영감님, 내 차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오늘만 순서를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갑순이와 춘돌이가 살았습니다. 갑순이와 춘돌이는 취진사땡 머슴과 여종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돌이가 산중턱에 있는 감자밭으로 아침 일찍 일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갑순아, 오늘은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감자 캐러 갈 것인데 점심 좀 갖다 줄 수 있어. 아, 그려. 내가 맛있는 반찬하고 밥을 잔뜩 챙겨다 줄게. 아, 그래. 고맙다, 갑순아.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마님이 듣게 되었지요. 아니, 자들이 시방 못하는 것이야.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먼. 갑순이와 춘돌이는 사람들 몰래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대화가 다정다감했었지요. 틀림없어. 내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지. 점심때가 되어 갑순이가 소쿠리에 밥을 가지고 나가자 마님은 갑순이의 뒤를 몰래 따라 가보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밥을 가져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힘들기는 내가 먹을 밥이라서 그런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와, 쌀밥에 고기 반찬이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마님께서 진사나리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덜어 왔어. 그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표시 안 나게 덜어 왔으니 마님은 모르실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을 혼자 먹기 아깝다. 너도 같이 먹자. 난 음식을 만들면서 조금씩 먹을 수 있어. 그러니 너가 다 먹어.
아,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춘돌이는 갑순이가 가져온 밥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시방 못하는 것이야. 나리 음식을 춘돌이에게 갖다 주다니. 내 이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마님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쫓아가 혼내주려고 벌떡 일어섰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밥을 다 먹은 춘돌이가 홀랑벗고 갑순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마님은 춘돌이의 그것을 보고 말았답니다. 팔뚝만한 것을 봐버린 마님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 뜨거워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또 갑순이의 입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순이의 비명소리가 어찌나 숨 넘어가는지 마님도 덩달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팔뚝만한 것에 비명까지 터져 나오니 마님은 안 봐도 상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잠자리에 누워봐도 낮에 본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갑순이의 숨 넘어가는 듯한 비명은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 마님은 무척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서방인 최진사와 잠자리를 해봐도 마님은 그런 비슷한 느낌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머슴 춘돌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갑순이가 괘씸하고 미워졌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보았었는데 뒤에서는 별짓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갑순이 인연이 진사나리의 음식을 훔치질 않나, 또 춘돌이와 놀아나지를 않나. 내 인연의 버릇을 고쳐줘야겠구먼. 마님은 갑순이가 음식을 훔치는 것보다도 춘돌이와 놀아나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갑순이를 가만두면 안 될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보 부인, 내 한양에 다녀오리다. 매년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조심히 다녀오시구려. 그렇게 최진사는 한양으로 떠나고 안방에는 마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춘돌이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커지는 것이었지요. 자꾸만 춘돌이가 생각나 참을 수 없던 마님은 먼저 갑순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마님. 그래, 불렀느니라. 너는 오늘 진사나리 옷을 챙겨서 한양에 좀 다녀오거라. 아니, 마님. 진사나리 옷은 한양에도 있지 않습니까요? 진사나리가 좋아하는 옷은 따로 있느니라. 내가 챙겨놨으니 어서 가지고 떠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갑순이를 한양으로 보내놓은 마님은 춘돌이를 불렀습니다. 예, 춘돌아. 오늘은 술을 빚을 것이니 준비하거라. 아니, 마님. 아직 명절도 제삿날도 멀었는데 어찌 술을 만들려 하시는지요? 아, 그게 말이다. 요즘 내가 밤이 되면 술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니 이참에 술 좀 만들어 놓자꾸나. 아, 그렇습니까요? 그럼 지가 얼른 준비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부지런히 술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술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술 맛이 어떤지 내가 마셔보거라. 그러자 춘돌이가 신이나 홀짝홀짝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맛이 아주 좋습니다요. 아주 최고 구먼요. 마님도 한번 드셔보시지요. 그러느냐, 그렇담 다행이구나. 그럼 나도 한번 마셔볼까나. 그렇게 춘돌이와 마님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옛다, 이것도 한번 마셔보거라. 춘돌이는 술을 따라주는 마님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마님이 오늘따라 너무 예쁩니다요. 호호, 그러느냐? 그런데 춘돌이 너는 사내가 맞느냐? 아니, 마님, 지가 사내가 아니면 계집이겠어라? 내가 정령 사내가 맞다면 어디 한번 입증해보거라. 아이고, 마님, 지가 어떻게 사내를 입증하면 되겠어라? 내가 예쁜 여인을 앞에 두고도 보고만 있다면 어찌 사내라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을 마친 마님이 되돌아서서 저고리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춘돌이 눈에는 마님이 아리따운 처녀로 보이는 것이었지요. 지가 사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드리지요. 그러자 어느새 춘돌이는 마님을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뚝만한 것을 꺼내는 것이었지요. 춘돌이 것은 커도 너무 컸습니다. 이리 큰 것을 넣으면 내가 죽지 않겠느냐? 완전히 죽지는 않고 살짝 근처까지는 다녀올 수 있습니다요. 그곳이야말로 별천지가 따로 없지라. 마님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춘돌이 것을 경험한 마님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순이의 숨 넘어가는 비명이 이해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날의 여우는 며칠 동안이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춘돌이가 저리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헌데 저리 훌륭한 것을 갑순이가 차지하고 있었다니 쯧쯧.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 마님은 춘돌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갑순이는 한양에 심부름을 보내놨으니 마님은 춘돌이를 마음 놓고 불렀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불렀느니라. 내 오늘 밤 엊그제 빚어놓은 술로 한잔 할 터이니 너도 일 마치고 오거든 들어와 한잔 하거라.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그렇지 않아도 지가 술 생각이 간절했었구먼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일을 마치자마자 얼른 씻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지왔구먼요. 그래 들어오거라. 춘돌이는 신이라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었지요. 자 어서 한잔 받거라. 아이고 마님, 지가 어떻게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요? 지 술은 지가 따라 마시겠습니다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따라줄 터이니 부담 갖지 말고 쭉쭉 들이키거라. 그럼 마님께서 직접 따라주는 술이니 사양 않고 모두 받아 먹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마님과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님은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그러자 마님이 춘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춘돌아, 이제 어서 사내가 되어보거라. 아니 마님, 지가 사내인데 어찌 또 사내가 되라시는지요. 아 엊그제 술 빚을 때도 내가 사내가 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 오늘도 한번 사내가 되어보라는 것이다. 마님의 말에 춘득이는 눈만 껌벅껌벅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하고 있느냐? 어서 사내가 되어보래도. 그래도 춘득이는 눈만 껌벅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답답한 것이었지요. 엊그제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엊그제 술 빚고 무슨 일이 있으셨남요? 가만히 보니 춘돌이가 엊그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버린 일이다 보니 춘돌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자 마님은 저고리를 벗어 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춘돌이는 고개만 돌리고 반응이 없는 것이었지요. 예 춘돌아, 오늘은 내가 예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춘돌이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이 항상 이쁘지라. 그렇다면 덤벼야 사내가 아니겠느냐? 아니 마님, 지같이 천한 것이 어찌 하늘 같은 마님에게 덤빈단 말입니까요? 춘돌이 말에 마님은 너무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춘돌이가 술은 마셨지만 긴장을 해서인지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춘돌이에게 술을 더 따라 주었답니다. 쭉쭉 들이키거라. 어서 마시거라. 그렇게 술이 더 들어가자 춘돌이는 마님이 또 예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춘돌이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마님은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명소리도 갑순이보다 몇 배는 더 큰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때마침 한양에 갔던 갑순이가 마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한양에서 방금 돌아온 갑순이가 마님에게 보고를 하려던 참이었지요. 아니, 이것은 마님의 소리가 아닌가벼.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마님이 누구와 일을 치르고 있는지 궁금한 갑순이는 손가락으로 문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방에는 춘돌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갑순이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시방 이 짓을 하려고 날 한양으로 보낸 것이었구먼. 진사나리도 쓸데없이 옷을 가져왔다고 야단을 치더구먼. 화가 난 갑순이는 곧바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꽹과리를 꺼내오는 것이었지요. 갑순이는 꽹과리를 들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앞에서 사정없이 꽹과리를 두들겨 댔지요. 그러자 한참 이를 치르다 말고 꽹과리 소리에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얼른 멈추고 옷부터 찾아 입었지요. 꽹과리 소리가 바로 방문 앞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냐? 혹시 모르니 넌 방에 있어 보거라. 마님은 춘돌이에게 방에 있으라 하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안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다시 벗었지요. 그리고 다시 일을 치르려 하였는데 또다시 꽹과리 소리가 찢어져라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깜짝 놀란 마님은 얼른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냔 말이여. 도대체 언 놈이 와서 꽹과리를 친단 말이여. 어느 놈인지 걸리기만 하면 다리몽댕이를 작심분지를 것이구만. 아무도 없자 다시 방으로 들어간 마님은 이미 산통이 다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던 것을 계속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돌아가고 마님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꼭지점이었는데 바로 코앞에서 산통이 깨졌기 때문이었지요. 도대체 웬 놈이여?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먼.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자 갑순이가 마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다녀왔구먼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야, 잘 다녀왔소라. 근데 진사나리께서 옷을 괜히 가져왔다면서 도로 가져가라 했구먼요. 그러느냐? 그런데 나리 옷은 어쨌느냐? 지가 한양에 다녀오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 잠시 쉬려고 물레방앗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요? 아니 그런데 물레방앗간에서 연놈들이 일을 치르고 있지 뭡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연놈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아, 연놈이 아니고서야 멀쩡한 집 놔두고 물레방앗간에서 그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요? 갑순이 말에 마님은 뭔가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리 옷이 어찌 되었단 것이냐? 그래서 지도 깜짝 놀랐지라. 그리하여 지가 얼른 달려가 관아에 고발을 하였구먼요. 그랬더니 관졸들이 나와서는 연놈들을 홀딱 벗긴 채로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요. 아니,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찌 옷을 벗겨서 데려간단 말이냐? 연놈들은 풍기물난제를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요. 그러자 마님도 겁이 덜컥 나는 것만 같았지요. 아니, 그래서 진사나리 옷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냐? 아, 진사나리 옷은 제 방에 있구먼요. 지금 갖다 드릴까요, 마님? 아니, 내 방에 있으면 진작 내 방에 있다고 할 것이지. 웬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야. 이 야근은 마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지라. 생각만 해도 두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재밌지 않으신가요? 재미는 뭐가 재밌단 말이냐? 나리 옷이나 어서 가져오너라. 갑순이의 말을 들은 마님은 한편으로 겁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순이까지 와 있으니 춘돌이를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마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갑순이도 갑순이지만 물레방앗간 이야기도 겁이 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뒤늦게 알아버린 춘돌이의 물건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춘돌이를 포기하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한편 갑순이는 점심을 챙겨 감자밭에서 일하는 춘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갑순이 아니여. 한양에는 잘 갔다 온겨?
니는 내가 잘 갔다 온 것으로 보이냐?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있었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디? 한양에 가니깐 웬 놈이 어찌나 달라붙던지. 에휴. 아니, 웬 놈이 달라붙었단 말이오. 아, 키도 크고 잘생겼는디 돈도 많은 것 같더라고. 아니, 야가 시방, 네가 날 두고 딴 놈을 보면 어떡혀? 어느 놈이요? 내 당장 가서 요절을 내줄 것이구먼. 그렇지. 내가 딴 놈을 만나면 니도 속이 상하겠제. 아, 그걸 시방 말이라고 허는가벼? 만약시 네가 그러면 네 죽고 나 죽는 것이지. 그런 놈이 나 없으니깐 마님하고 놀아난단 말여.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나 없을 때 니는 마님하고 놀아났자녀. 웜에 생사람 잡는구먼. 마님이 술을 줘서 술 먹고 취한 적은 있어도 마님하고 놀아나진 않았구먼. 춘돌이 말을 들은 갑순이는 춘돌이가 마님에게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춘돌이는 술 취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었지요. 만약시 내가 딴 년하고 놀아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한눈 팔지 말더라고. 알았구먼. 무섭게 시리 오늘 왜 그런 것이오? 어서 밥그릇이나 비워줘. 갑순이는 속이 탔지만 기억도 못하는 춘돌이를 붙들고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만 알고 덮어두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니 마님이 갑순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한양에 좀 한 번 더 다녀와야겠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다녀올깝쇼? 진사나리 속옷과 버선 좀 챙겨 놓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갑순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것을 확인한 마님은 밤이 되자 춘돌이를 또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빚은 술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그러니 오늘은 이 술을 모두 비우자꾸나. 산의 맛을 알아버린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춘돌이를 다시 방으로 들인 것이었지요. 술상을 미리 봐둔 마님은 춘돌이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쭉쭉 들이키거라. 잘 먹겠습니다요, 마님. 춘돌이는 마님이 따라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마님이 먼저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옷을 벗고 춘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갑순이가 냅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홀딱 벗고 있던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벗어놓은 옷으로 얼른 앞만 가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그러자 갑순이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에 든 꽹과리를 사정없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는 종들 5명이 모두 안방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춘돌이와 일을 치르다 말고 종들에게 걸린 마님은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서 문 좀 닫거라. 그렇게는 못하겠구먼요. 지금이라도 관아에 고발하면 마님은 벌거벗고 끌려갈 것이구먼요. 아니,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구나. 그러니 어서 문부터 좀 닫거라. 그러기 전에 약조를 먼저 해주셔야겠습니다요. 아니,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춘돌이는 지것입니다요. 그러니 앞으로는 춘돌이를 꼬드기지 않겠다고 약조를 해주시지요. 그래, 알았느니라. 내 그리할 테니 어서 문 좀 닫거라. 또 있습니다요.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금년 안으로 춘돌이와 혼례를 올려주시지요. 마님은 부끄러워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그리 해주겠단 말이다. 그럼 이제 되었느냐? 또 있습니다요. 아니, 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지들 세경이 다른 집보다 너무 적습니다요. 그러니 지들 세경을 모두 다른 집만큼 올려주시지요. 그것은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진사나리가 오면은 내 상의해보마.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님이 약조를 해주셔야겠구먼요. 안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진사나리께 오늘 일을 말할지 어찌 알겠습니까요? 그것만은 아니 되느니라. 절대 오늘 일을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러시다면 지들이 입을 다물 수 있게 어서 약조를 해주시지요. 그래 알았다. 내 그리 해주마. 그러니 어서 문부터 좀 닫아 주거라. 그렇게 마님의 약조를 받은 갑순이는 술 취한 춘돌이의 귀때기를 잡아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순이와 종들이 모두 물러나자 마님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종들을 마주하고 살아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요. 한순간 남의 떡을 탐낸 대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은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어쩌자고 춘돌이에게 빠져서는 일이 비참하게 되었단 말이여.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니 한양에서 최진사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픈 것이오? 부인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자 최진사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돌아 누워있고 대답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진사 댁은 어느덧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도 모두 끝났지요. 그러자 종들의 거처에서는 작은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갑순이와 춘돌이의 혼례식이었지요. 그리고 가을이 올 때까지 안방에만 누워있던 마님도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종 상도어미가 마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따 마님 나오셨습니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요. 마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님 지아들 상도가 몸이야도 허약해서 그런디 닭 한 마리 잡아서 먹여도 될런지요? 그러자 마님이 힘없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거라. 그러자 이번에는 머슴 먹새가 와서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 지가 요새 허구한 날 보리밥만 먹다 보니 영 밥맛이 없구먼요. 그러니 쌀밥 좀 먹어도 될런지요? 그런데 그때 여종의 아들 꼬맹이가 꽹과리를 치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마님이 힘없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래 그리하거라. 그리하여 최진사댁 노비들은 매일같이 흰 쌀밥에 고깃국만 먹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갑순이와 춘돌이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말에 조의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더 좋은 먹이를 찾다가 목숨을 잃는다는 말로 자기 것을 두고 남의 것을 탐내다 망친다는 의미로도 쓰인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